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경축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광복의 참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태극기 달기 실천 등을 다짐했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았지만 동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고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피서객이 급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오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대부분 수영이 금지됐고 피서객은 14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처음 맞는 올여름 피서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장 초반 계속된 비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피서객이 줄어 누적 방문객은 576만여 명으로 지난해 623만여 명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광복절 78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날이지만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묘는 수풀이 우거지고 비석조차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있는 한 야산. 우거진 숯불더미 사이로 한 묘지가 나옵니다. 묘비도 망주석도 없이 봉분만 덩그러니 솟아 있습니다. 네, 동물이 파놓아서 봉분 사이로 흙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1920년대 강원도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장총단 안희순 의병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장총단은 6년 동안 강원도에서 일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는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장총단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사에 보도될 정도로 알려진 의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손도 나이가 많아 혼자 관리를 못합니다. 벌초할 때 8월 말일 날 와서 이제 이거 다 보수하고 그럼 또 1년 지나면 또 그렇게 해요. 이제 뭐 내 나이도 이제 머리만큼 먹고 그랬으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 입구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총단 의병의 묘지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자 길이 중간에서 끊깁니다. 우거진 풀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자 묘지터가 나옵니다. 묘지에 망주석과 비석은 있지만 찾아가는 길을 아는 건 후손뿐입니다. 동네 주민조차 잘 모릅니다. 찾는 건 못 보셨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입구에다가 우리 저 형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관련법에는 정부가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도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도 장총단 의병들의 묘지가 어디에 어떻게 안장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를 단장하는 사업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 훼손돼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저희가 긴급성을 좀 따지기 때문에 이게 신청한다고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전국에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국가보훈부가 단장비를 지원한 국립묘지 밖 묘지는 18기뿐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0년 전 강원랜드 태백시 오투리조트 지원금과 관련해 얼마 전 태백시가 류태호 전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태백시는 류 전 시장이 소송 1심 선고 전에 항소 포기각서를 강원랜드 사회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강원랜드의 태백 오투리조트 긴급 운영자금 지원 사건은 결국 태백시와 사회이사들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태백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태백시는 1심 선고 내용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달여 전 류 전 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류 전 시장이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원랜드 사회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뭐 증거를 지급한 걸 뭐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정황이라고 제가 표시하는 거고, 그간 정황을 그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 1심 결과를 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유 전 시장 측과 1심 전에 각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는 현 태백시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으로 지목된 실과장은 1심 판결이 나기 전 시장 직인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는 건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각서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유태호 전 시장과 해당 전 사회이사도 태백시가 정황만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전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공적으로 한 일을 태백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누구 몇몇의 말만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치졸한 정치적인 거에 소모를 할 행정력이 있는지 저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년 전의 태백시와 지금의 태백시에서 달라진 건 시장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있다며 태백시가 태백시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상한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송전선로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강원도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송전탑이 들어설 10곳 가운데 7곳은 이른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는 원래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는데 한전은 내부 지침까지 바꿔가면서 노선 변경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 원전에서 삼척과 정선, 영월, 평창, 횡성과 홍천을 지나 경기 가평까지 가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이 사업의 공식적인 목표는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 275개가 추가로 들어서고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강원도민은 최소한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환경 훼손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산사태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목격한 터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산사태 위험 지역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 기준까지 바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500kV 사업이 강원도를 지나는데 산악지역 특성상 산사태 위험 지역을 배제하면 경과대역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횡성과 홍천 26km를 지나는 송전선로 서부 2구간. 한국전력 자료에조차 철탑 부지의 77%가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전 내부 기준은 슬쩍 바꿔놨지만 산사태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엔 송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 산지관리법은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횡성, 홍천의 송전탑 통과 지역에만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즉 산사태 위험 지역도 7곳이나 포함된 상태. 현행 법체계에선 인허가가 날 수 없지만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너지 관련된 법에 의해 갖고 송전선로가 이건 거의 못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거는 도중이나 이런 데 많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산사태 위험이 빠져 있습니다. 한전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엔 생태 악영향과 대기, 환경,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면서도 산사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림 지역의 능선 부근에 주로 아니면 정상 부근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철탑들은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한전 측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지만 송전탑은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돼서 선언해 주시면 제가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중화나 일부 선로 변경 같은 대안이 있는데도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며 원주지방 환경청장을 형사 고발해서라도 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고성군 잠정 피해액 44억 원 가운데 20억 원가량이 현내면 피해로 추산되는데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복구비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충족하는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영동 지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알림이에 따르면 오늘 기준 강릉시 경포, 장현, 옥계 등 5개 저수지 저수율이 100%를 보였고 전체 11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83.1%로 평년 대비 11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 신흥저수지도 100% 저수율을 보였고 고성군 6개 저수지가 평균 92.3%, 삼척시 3개 저수지 98%, 양양군 2개 저수지 92.7% 등 높은 저수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은 40대 원사에 대한 살인, 시체 손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40대 숨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사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19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말라리아 환자는 19명으로 지난해 전체 15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13명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말라리아 환자 420명을 넘었으며 경기도가 306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과 세종은 환자가 없었습니다. 속초시가 1인 가구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속초시는 만 20세 이상 1인 가구 18,150가구를 전수조사해 취업과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이 있는 76%, 13,762가구와 그렇지 않은 24%, 4,388가구를 파악했고 이 가운데 고독사 예방 보호가 필요한 위험군 783가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위험군 783가구에 스마트 안부 전화와 우유 배달, AI 돌봄 로봇,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고 다음 달 중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